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료 관련 종목들, 곡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지금 계속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물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식량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를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점상이에요. 오늘도 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연속 점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현대사료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제 분위기일 거라 생각을 해요. 두 번 연속 점상. 이렇게 두 번 연속 점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현대사료가 이렇게 점상에 들어갔으니까 한일사료까지 강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사료에 이어서 그 뒤로 따라오고 있었던 한일사료가 장 초반부터 갭을 굉장히 많이 띄웠어요. 갭을 16.28%나 띄우고 첫 캔들부터 20%나 띄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뜬 거죠. 저도 어제 이런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갭이 많이 뜰 때 이런 구간에서 팔고 상한가까지는 끌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20%대에서 팔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죠. 운이 좋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수익을 볼 때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수익만 보면 장땡이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익을 봐서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좀 넓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좀 찝찝하기도 해요. 물론 시장에 있어서는 수익이 전부겠지만, 저는 그래도 매매할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다시 경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사료가 이렇게 한일사료가 이렇게 강했으니까 미래생명자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생명자원을 오늘 장 초반에 매매를 했어요. 일단 한일사료는 갭이 너무 많이 뛰었고, 그리고 현대사료는 점상이었고,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대금이 많이 들어왔었던 이 미래생명자원을 장 초반에 매매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면 장 초반에 샀다가 팔았다가 VI가 들어가기 전에 샀나? 아무튼 다시 샀다가 이런 구간에서 잘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거의 끝까지 홀딩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 현대사료, 한일사료까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도 튀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삼등주 같은 경우는 매매를 안 하지만 이미 한일사료까지 거의 상한가급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생자도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식량 우려에 대한 그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오늘 사료주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생명자원을 매매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단번에 폭등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급등이 그냥 여기서 내가 사도 눌린 다음에 더 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한 번에 가주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파동을 그려주면서 가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한 번에 파동이 나와서 저로서는 아쉬워요. 사실 더 눌리면 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 매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파동을 생각하고 일부만 들어가서 일부만 수익을 챙기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수익을 준 종목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딱히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한일사료에서 괜찮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에서도 괜찮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딱히 매매를 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수익을 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이미 분위기가 곡물 그리고 사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돈이
정돈이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현대사료,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이외에도 효성 OMB, KC피드,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사료 쪽이었어요. 이 곡물 관련 쪽. 그쵸? 이럴 때 저는 시장의 눈치를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급이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되어 버리면 미래생명자원까지 하고 그 나머지 종목들 그 밑에는 너무 가벼우니까 등락폭이 너무 강해서 매매하기도 어렵고, 혹은 다른 섹터에 다른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받다가도 단번에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에 불을 지폈다가 잠잠해지는 타이밍에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알렙 같은 거는 제가 매매를 충분히 해봐도 됐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아니더라도 여기서 행보를 줬다가 이런 돌파 구간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렙도 매매를 하지 않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누보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누보가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효성 OMB 이 종목도 다시 이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사실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쪽이 대장이 맞아요. 근데 누보가 올라갈 때, 누보가 보면 뭐 43분부터 56분까지죠. 올라갈 때 미래생명자원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효성보의 OMB는 따라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누보가 상승할 때 반응하는 종목이 대동기어랑 효성 OMB구나 싶어가지고 효성 OMB에서만 조금 매매를 했어요. 사실 보통 테마 같으면 효성 OMB 같은 거는 뭐 4순위, 5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그렇게 순위가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안 해요. 가급적이면. 하지만 누보가 다시 이렇게 상한가에 올라갈 때, 얘도 식량 곡물 관련주거든요. 비료 관련주. 근데 얘가 상한가에 들어갈 때 얘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매매를 해봤어요. 아마 시장에서 비교적 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신선도가 있어서 이쪽에는 수급이 좀 반응하지 않았나,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효성 OMB 정도 조금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사실 좀 더 갈 줄 알았지만 역시였어요. 후발주는 이렇게 추가적인 파동이 잘 안 나오죠.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안 나와서 빠르게 이런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외에 저는 딱히 매매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후에 병원을 갔다 와야 돼서 오후에는 딱히 제가 들이대자는 마인드는 버리고 시장을 관찰해서 딱히 오후에는 매매를 안 했고, 갔다 와서 보니까 뭐 MP, 아시아종묘, 한빛소프트 이렇게 있었는데, 한빛소프트가 아니라 비덴트였죠. 비덴트가 약간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비덴트랑 아시아종묘, 아시아종묘는 너무 늦게 후발주로 올라온 느낌이 강하고, MP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만 봐도 알아요. 뭔가 좀 답답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DI도 봤는데 DI도 좀 답답했을 것 같고, 굳이 했다면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상승할 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이때는 시장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본 시간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안랩은 매매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 시장이 어떤 테마에 딱 집중되다가 1등, 2등, 3등이 꽤나 높은 상승률을 이미 보여준 시점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수급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급이 다른 테마로 확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테마가 한번 등장을 하면 수급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좀 힘들어요.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세력들 또한 어느 정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도 현대사료가 점상을 갔기 때문에 내일도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